급발진 부부 바로 그냥 조정부터 볼까요? 네, 여기서는 급발진 부부, 뭐 일명 당뇨 부부죠. 양육권 가져오겠다. 근데 이 부부도 남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했고요. 아내도 이혼할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그 사람 또는 나도 못 변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혼을 해야 하나 하는데, 이혼하면 남편도 다시 고립되는 삶을 살 테니까 괴로워서 힘들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행복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이혼하고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식욕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은 못한다고 봐야지. 남편은 어쨌건 재판에 왔으니까 이기자, 재판이니까. 이혼 의사가 조금씩 다 있냐,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고 하는데 남편은 뭐 이혼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아내도 이혼할 마음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자기를 통제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지. 그래서 뭐 집도 두 채에다가 차량도 두 채에다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벌어 놓은 거고요. 아내 쪽은 5대5를 주장을 하고요. 근데 지금 명의가 다 아내로 돼 있으니까 저기서 5대5를 얘기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읽어놓은 거니까 또 5대5 이러면 또 억울할 거고. 근데 이제 차랑 집은 이제 큰 걸로 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 측은 다 내가 일단 큰 거로는 가져가고 현금으로 그냥 5대5에 맞게 보전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 측에서는 우리가 만든 거다,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 부부도 현실적으로 정말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부가 아니야. 이혼을 하는 이런 재판장이었다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멘탈 유지하면서 저렇게 막 장난치듯이 말 못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한 땀 한 땀 다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남편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 근데 애초에 여기서는 7대3이라고 하지만 남편 쪽에서는 남편도 좀 양보할 마음이 있었고 결국 5대5를 생각했겠지. 다만 중요한 건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양육권이야. 근데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진짜 재판이 아니어서 그렇지, 양육권은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물론 내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남편 쪽이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정작 이 쟁점으로 그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마지막에 살짝 언급되다시피 아내가 당뇨가 있고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근처에 언니들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실은 시한폭탄 같은 건강 상태의 어머니에게 그런 아이들의 양육권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경제력도 있고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를 다, 전부 다는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왔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 사람의 어머니까지도 옆집에 와서 육아를 함께 해왔다면 이거는 양육권 쪽은 아내한테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서로 뭐 능력이 된다, 그냥 지금까지 어떤 심각했던 모습보다는 그냥 남편도 이혼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이런 세션이니까 그냥 나왔다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내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부부는 결국 양육권이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서장훈 씨의 물어보 사례 하여튼 얼마 전에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3년 전이라고 그랬나? 그때는 서장훈 씨가 이 아내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6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만난 첫째 딸과 둘째 아들. 그게, 그리고 또 아내가 또 당뇨가 있었다 보니까 남편은 또 그런 거에서 더 신경을 쓰는 거고. 근데 이 남편은 뭐 등원에다가 수면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아내 쪽도 남편이 유리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주변에서 언니들도 함께 살고 있다 이러는데, 언니들도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양육 보조자로 도움을 주는 면에서 지금 시어머니가 옆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좀 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미 그 어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내려와서 사는 건데 어떻게 시댁이 바로 저렇게 걸어서 근처에 있지? 라고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게 남편이 모신 거더라고. 집을 마련해 드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언니가 2명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1명이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그쪽이 좀 더 유리하지. 그래서 친언니들이 근처에 있지만 자기는 이제 어머니를 모셔왔다 이러면 뭐 이거는 솔직히 이길 수가 없죠. 이 부분에서 지금 남편이 더 유리한 건 맞고,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뭐 씻기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빠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식단도 계속 챙기고 있는
또 남편이고 이제 또 예능적 재미를 위해서 서장훈 씨가 끼어듭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상황이 너무 남편한테 유리하게 흘러갔거든. 지금 여기서 저 급발진할 수 있는 저런 게 좀 위험하지 않냐. 양육권을 넘기지 못하는 게 아이가 둘째가 예민해가지고 새벽에 깰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화를 낼 때가 종종 있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직접 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래서 이혼한다가 아니야 지금. 그걸 고쳐줘라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거를 자기가 애한테는 화를 안 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남편도 주의해야 돼. 왜냐면 분노라는 게 그래요. 분노의 역치가 낮아져서 계속해서 더 쉽게 분노하게 되거든 사람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래서 힘들다고. 근데 이제 아내는 나는 애들이 그렇게 깨도 화 안 나. 그러니까 남편이 깐죽대죠. 대단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 남편의 깐죽댐이 싫은 건데 그 깐죽댐을 그냥 쿨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야 돼. 쿨한 척 몸부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른 방에서 화를 삭힌 거다. 근데 그게 지금 남편 입장에서 노력인 건 알겠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당뇨고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것도 알겠어. 그래서 3시간 자야 되는데 중간에 깨는 게 힘든 것도 알겠어. 근데 그때 다른 방에 가서 화를 삭히는 게 그것도 실은 애들이 알아. 그것도 실은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장훈이 지금은 애기라 화를 안 낸다 쳐도 나중에 그런 게 나중에 싸움이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일단 양육권은 너무 첨예하니까 그건 됐고 너네 이혼 의사는 변화 없냐? 근데 여기서 남편이 아내한테 물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 남편은 애초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아내가 자꾸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기 싫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혼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남편한테는 실은 뭐랄까 일종의 분노 트리거예요. 남편이 급발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내가 그래 이혼해 그런 부분일 때 급발진하거든. 폭력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마주하고 그 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혼하고 싶어? 그럼 나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었지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래 안 하고 싶어 했었지.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원래 나도 이혼 안 할 마음으로 왔는데 뭐 아까 7대3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제 감정이 치솟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어차피 갈등이 있다고 한다 한들 굳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상대를 긁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안 그래도 돼.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고 있는데 앞 사람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내 카트에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무심코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죄송한데 이러면서 막 되게 당황하더라고. 자기가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게 좀 작은 아파트여서 그게 이제 유턴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난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유턴을 했는데 걔 오토바이를 모시는 나이가 있으신 유턴을 했더니 그 오토바이 있는데 이렇게 끼익 하면서 좀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난 혹시라도 바퀴에 그 사람 발이 혹시라도 꼈을까봐 이렇게 발을 한쪽 발을 짚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창문을 내리니까 내가 이렇게 욕할 줄 알았나 봐.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너털 웃음을 웃는 거야. 그래서 그때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건 꽤 오래전이거든요. 그때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별일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근데 거기에서 막 내가 거기서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치면 그게 서로 기분 상하고 싸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너털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해 1, 2차선 정도에서 무단 횡단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도 자기가 이제 무단 횡단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고개 숙이면 기다려줄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저 사람 인사해? 또 인사하는 사람한테 또 그렇단 말이야. 그때 나는 진짜 몰랐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실은 별일 아닐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마음에 화가 많아서 조심하죠. 앞차가 좀 뭔가 좀 잘못해도 비상등 켜고 있으면 마음이 괜찮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아내분이 그 7대3 때문에 이제 마음이 울컥했지만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물러서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혼 안 할 시 조정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식단의 자유. 그게 필요하긴 해요. 이 부부한테 필요하기는 해. 근데 이걸 식단 통제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재판이었으면 저 당뇨 때문에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풀려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근데 이제 아내 식탐. 그 대신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남편이 관리하고 좋아지면 식단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근데 이제 식단을 자유롭게 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기. 눈으로도 말하지 않기. 맛있겠다 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깐죽거림을 금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먹는 게 유일한 낙이라 절대 못 놓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낙과는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혹은 뭐 남편이 유일한 낙이 술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집에 있어. 외박은 안 해.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이 간암으로 막 간암 위험성이 있어. 막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막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이 사람의 자유기 때문에 그거를 눈 감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모든 사람들이 눈을 못 감는 건 아니겠죠. 근데 실은 지금 같은 개념이거든. 나는 지금 암에 안 걸렸어. 간암 아니야. 나 술 이렇게 여러 병 먹었어도 내가 뭐 암에 걸렸냐 뭐랬냐. 근데 이 사람 지금 당뇨야?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도로 따지면 매일 저녁에 반주하면서 술을 계속 달고 살아 상당히 취해 있는 사람보다 지금 아내가 위험해.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인생의 유일한 낙이어서 매일 술을 마시는 거를 눈 감을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 물론 눈 감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술병을 선물하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르지. 그런 게 뭐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아 아니면 그 뭐야 나의 해방일지에 나왔었지. 그런 거에 나오긴 했었지만 진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남편이 너무 과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게 돼버렸는데 그게 남편의 불안과 강박으로 연결돼 있어. 기본적으로 강박에 대한 그 심리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강박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강박 있는 아이들이 더 심하게 이러는데 반드시 하고 정리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정리를 안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거든요. 그 강박적인 거에. 그래서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통제하고 근데 그 불안이 어떤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불가능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기본적으로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현실적인 두려움이 닥쳐버렸어. 진짜 죽음이야. 가상의 그런 자기 혼자 그래서 이런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이걸 해도 괜찮아 라고 하고 그냥 줄을 안 맞춰도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 라고 하면서 그 강박을 이겨내려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예 그게 현실로 닥쳐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강박적인 마음이 불을 아주 지펴버린 거지. 그 당 수치가 평균 대비 한 3배인가 나와가지고 그 샤워를 하다가 혼자 쓰러져서 기절해 있는 상태에 거기서 이제 남편이 자기가 발견을 못했으면 이제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남편이 겪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아내도 남편이 이제 자기를 지켜준 거를 알죠. 근데 이제 피 검사를 3개월마다 하니까 현재 정상 수치가 아니었어. 근데 좋아졌다고 했지 정상이 됐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좋아졌다는 것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개념이 달라. 이 개념부터. 저 방송에서 검사받는 건 당화혈색소 5.7. 근데 그것도 정상 범주는 아니었을걸? 그게 많이 좋아진 거였죠. 그래서 식단은 근데 어쨌건 완전 자유라고 했고요. 그래서 위험 수치일 때는 식단 관리. 그래서 거의 정상 범주에 가까이 온 거지. 정상 범주 안으로는 안 들어왔던 상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서장훈 씨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내의 건강이다. 여기서 조정위원도 그 방금까지 말했던 양육권 다툼 원래 당뇨병이 불리한 요소가 된다. 세게 말하면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양육권을 가져가기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예능이니까 그렇게 왜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지. 여기서 이쪽 변호사도 사실은 엄청 큰데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도 어차피 문제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3년 전에 이제 물어보살에 나왔었나 보죠. 그때 제가 아내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래 원래 서장훈 씨라면 아내 쪽을 저 당뇨인데 저러면 안 되지라고 나는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그걸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옛날에 한번 그랬었군요. 그때 이 아내가 남편이 진짜 엄청 관리를 빡세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장훈 씨가 그날 서울에 올라온 김에 쉑쉑버거 하나만 먹어라. 근데 5개 사갔대. 5개 사가서 다 먹었다고. 그 당시에도 당뇨 때문에 혼나놓고 가가지고 햄버거 5개 사서 먹던. 아니 크든 작든 햄버거 5개는 근데 인간적으로 2개를 먹기는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는 하나로 끝내고 프렌치 프라이나 뭐 거기서 뭐 닭봉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나와서 딴 거 먹지. 햄버거를 5개 먹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식욕 통제가 어려운. 그렇게 식욕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남편이 저렇게 계속해서 뭐 두부로 다양한 요리를 아무리 해줘도
이제 아내는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피자도 라지 한 판. 저는 햄버거는 가능하면 2개로 끝내요. 그래서 아내도 식욕 조절을 위해서 뼈를 깎는 의지를 보여라. 그러니까 조정위원도 살아야죠. 지금 보니까 조정위원님이 굉장히 입이 무거우세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뭐랄까 굉장히 울림이 있어. 말을 많이 안 하고 되게 중요한 말만 딱 하고 그것도 되게 눈치껏 또 적당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4글자로 살아야죠. 남편의 수많은 급발진보다 더 위력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살려면 너 식단 관리 해야지. 지금 남편 너 지금 원래 당뇨 때문에 양육권에 대해서 불리했어. 그래서 3개월 지났는데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식단 관리를 받아들여라. 이거니까 이것도 물론 이 분위기가 급발진을 문제로만 이렇게 왔지만 서장훈도 알고 있는 거야. 서장훈 씨도 아내가 지금 진짜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하면 남편이 관리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내도 굉장히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충동을 못 이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 이러다가 죽는다? 이것보다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이뻐서 역시 우리 마누라 아우 너무 이쁘다. 이게 더 먹히는 거야.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살짝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 쪽은 3개월 후에 못 넘으면 영원히 식단 관리 이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또 3개월마다 3개월짜리를 평가받고 마치 시험 보고 그 다음 시즌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내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죽음의 공포 막상 와닿진 않죠.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솔직히 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내 수명이 좀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물론 당뇨는 술, 담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은 포장처럼 드시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정사장 2번째는 이제 공감하는 말투를 써라. 이것도 지금 남편이 진짜 공감을 모르는 로봇 같은 인간인 게 아니라 아내가 자기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죽을까봐 불안하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내를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저 깐죽댐으로 상대가 불쾌해할 거라는 걸 알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종의 반항하는 거야. 친한 의사가 술 뭐하러 주냐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저번 분석에서 남편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제 남편은 진심으로 하는 공감이 어려운데 말로만 해도 되냐.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위험한데 밥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일단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남편은 지금 그렇게 해서 아내를 채찍질해서 밥을 못 먹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내를 자꾸 그렇게 조절하는 너 멋져. 너 너무 이쁘다.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자꾸 보여줘야 아내가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스스로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힘들어해. 안 하던 사람이 하기 힘들죠. 그래도 노력해야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서장훈 씨가 저렇게 배 많이 고팠지 이러면서 얼굴이 갸름해졌다 막 칭찬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군요. 서장훈 씨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배운 거겠지. 그렇지. 죽는다는 말은 너무 세니까 그렇게 드시면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남편은 노력을 하네요. 그래도 그런 공감하는 걸 진심으로 어려워하는 남편 보면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진짜 어려웠구나. 그래서 못해서 못했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깨닫고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다음은 급발진하면 보석으로. 난 보석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냥 급발진하지 말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진짜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남편의 급발진을 막으려는 그런 거고요. 급발진 부부의 결론은 그렇게 막 큰 내용은 없었고 그래서 아예 돈을 그냥 크게 걸어보네. 급발진 한 번당 승용차 한다. 여기서도 이 급발진 남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 상당의 보석으로. 그래서 아내도 날 위해 했던 것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오히려 그러해서 남편과의 이혼 의사는 이제 줄어들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쵸? 남편한테는 아내가 너무나 큰 존재지. 자식도 너무나 크고. 그래서 급발진하는 이유가 이혼이란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내가 떠나갈 것 같으면 다시 또 세상에 고립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들게 결국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부의 결론은 일단 3개월간 식단을 통제하지 않는다. 대화에서는 공감하는 말투,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3천만 원 상당의 보석. 이거는 어쨌든 그냥 폭력적인 행동하지 말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지. 그리고 남편의 진심으로 사랑해를 끝으로 두 사람은
행복한 여기까지는 일단 해피엔딩을 맞이했고요. 이 부분은 두 사람 되게 좋은 사이인데 다만 그 남편이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야. 외롭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강박이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따라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줄을 맞춰서 뭘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안 맞추면 왠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강박에 있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안 하면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하면서 혼자도 막 어쩔 수 없이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 그 강박적인 행동을 하거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급발진 부분은 그 유령처럼 허상이었던 게 현실로 다가와서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의 그 강박이 더 심해졌을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내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남편도 본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어떤 한계치를 이해해야지. 아내가 안 되는 걸 못 하겠어. 그리고 이해하고 아내에게는 어쨌건 지금 본인이 원하는 만큼 드라마틱하게 뿅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걸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야지. 당화혈색소 그 병원에서 수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당화혈색소 얘기가 나오네. 전에 당화혈색소가 공복혈당 310일 나왔었고, 전에는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 나왔었죠. 정상인이 5.9, 그러니까 6, 아까 말했던 6 정도. 그래서 7.5가 나왔었는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6.2로 감소. 그러니까 굉장히 감소를 한 건 맞는데 6을 넘고 있는 거야. 대충 한 6 미만, 아까 보통 5.8 미만이니까 어쨌건 뭐 대충 따져도 6 미만까지가 괜찮은 거잖아. 5.7하니까 6.2인 거, 2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 범주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좋아진 거지. 정상 범주가 아니야. 근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는 지금 자기가 막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싶어지는 거지. 공복혈당도 300에서 82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눈에 띄게 개선된 거지 정상이 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저혈당 쇼크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억울하지만 뭐 어떡하겠어. 아이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